일단은 녹음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어, 강의를 또 어, 라이브 강의 넘버 4를 하겠습니다. 4주 5주의 보충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 화면 잘 보이시죠? 잘 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 라이브 강의 넘버 4 산업안전관리론 4주, 5주, 6주 중간고사 대비 보충 자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위험성 평가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또다시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만 산업안전관리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배우는 또는 4년 동안 배우는 많은 내용들의 맛보기를 해주는 게 산업안전관리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만들어진 이후에 기업에 있어서의 그 산업안전에 관한 그 컨셉이라든가 트렌드가 굉장히 변화를 했죠. 특히 상장 기업은 ESG 공시 의무 제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경영학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ESG 중에서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 그래서 소셜에는 임직원의 현황, 그 정보 보안, 공정 경쟁, 안전 보건. 그러니까 사망, 부상, 질병의 건수라든가 조치 내용들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강의 시간에도 들었겠지만 과거에는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저 회사가 돈을 잘 벌 것 같다 이렇게만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ESG라고 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들을 다 고려해 갖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가치를 선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그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비교 분석한 데이터를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하는 측면에서 자연인은 경영 책임자가 의무 주체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이죠. 그 보호 대상은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 있죠.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 제공자, 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죠. 적용 범위는 5인 미만의 사업들은 사업장이 전부 다 적용이 됐죠. 이건 죄라고 했는데 이 만들 때 뭐좀 2024년 이전이기 때문에 제로 됩니다. 실제로 지금은 5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이 전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2024년 1월 24일 20%부터는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근데 중대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금 차이가 있죠. 중대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 내용에 있어서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라면 확보,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뭐예요? 안전조치,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내용이죠. 이게 약간 구체적인 거고, 요거는 확보의 의무인데 그
경영 책임자 등이 해야 될 일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정에 명한 사항의 이행, 그렇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 및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중점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은 중소기업 등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2023년에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죠. 그 내용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래서 키포인트는 그 사망재해를 어떻게 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된 내용 중에서 이 네 가지가 키포인트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지만 3대 사고 유형과 8대 요인 특별 관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추락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 작업대. 끼임은 방호 장치, 로또는 로그아웃, 태그아웃. 로그는 뭐예요? 잠금 장치죠. 태그는 꼬리표. 태그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꼬리표.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걸 얘기하고. 부딪힘은 뭐예요? 혼재 작업 충돌 방지 장치가 8대 요인 특별 관리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위험성 평가에 대한 얘기를 어, 안 할 수가 없죠. 왜? 최근에 가장 산업안전 보건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의 핵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위험성 평가란 말이에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 위험성 평가를 효과적으로 하면은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효율화하고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위험성 평가를 얘기 안 하고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주체는 누구냐? 사업주가 되는 겁니다. 사업주. 그 다음에 참여는 이렇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그다음에 쭉 나오죠. 근로자 참여. 그다음에 도급에 의한 사업하는 경우는 도급 사업주하고 수급 사업주가 각각 위험성 평가를 하나요. 각각 한단 말이에요. 도급 사업주만 그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사업주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보면 도급사업의 정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급인은 뭐예요? 도급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되어 있고 도급이라는 것은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것과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하는 건 도급인이죠. 건설 공사 발주자는 제한다. 수급인은 일종의 하청업자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단계의 하청이 재하청을 받은 경우는 관계 수급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언제 실시하느냐 할 때는
최저 평가는 뭐 이 사업장의 성립 후 또는 사업장 가동 공사 진행 등 1개월 내에 착수해야 된다. 최저 평가. 그 다음에 정기 평가는 매년 하고 수시 평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설비, 물질 신규 도입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는 우리가 상시 평가라고 하는 월 주일 단위로 하는 일상적인 안전 활동을 가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시 평가를 하면은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로서 하게 되는데 월 단위는 우리가 얘기하는 노사협동 순회 점검, 아차 사고 분석 제한 제도로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주 단위는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회의를 해갖고 이행 확인만 점검하고 일 단위는 작업정 안전 점검 회의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공유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툴박스 미팅이라고 하는 이미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어, 위험 예지 훈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했던 기법으로 했던 툴박스 미팅이 일 단위 일로서 상시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기 평가, 수시 평가를 상시 평가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위험성 평가에서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근로자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바로 근로자가 참여할 거는 6가지를 들 수 있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새롭고 쉬운 새로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 준비, 유해 위험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의 공유, 기록 보존 이렇게 해서 6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랍존이라고 하는 알랍이라고 하는 그 알랍 레지온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알랍존이라고 하죠. 이 알랍존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부 허용 영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허용 가능한 위험스럽게 봤을 경우에 이 알랍존에 있는 거는 돈을 투자한다든가 설비를 개선한다든가 그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준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는 얼마냐? 근로자인 경우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00명이죠. 1000명당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fatality risk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용하는 건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망을 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100만 명에 한 명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무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허용 영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의 공유라고 하는 거는 공유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게 4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공유 방법은 작업정 안전점검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안전교육을 통해서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방법은 위험성 3단계 판단법. 그러니까 어,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라고 우리가 본래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소사업장에서 하고. 그러니까 상중하로서 위험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를 이해하기가 쉽죠. 상중하니까.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체크리스트 항목을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중소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용하기 좋은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핵심 요인 기술법이라고 하는 건 원포인트 시트라고 해서 핵심 요인을 서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용이하죠. 그래서 중소사업자. 과거에부터 우리가 해왔던 거는 빈도강도법입니다. 이 빈도강도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주로 이제 대기업, 지금은 대기업. 왜냐하면 위험 수리 위험을 추산하고 빈도하고 강도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빈도하고 강도가. 그래서 이런 주로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한 상시 평가 제도에 관한 건설업에 대한 거니까 똑같은 내용이다. 월, 주, 일 단위로 한다. 월 위험성 평가, 그 다음에 주는 공유 점검회의, 일은 TBM이다. 건설업의 경우, 네, 뭐 거의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툴박스 미팅이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기, 실행 과정, 환류 조치 뭐 이렇게 든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TBM에서 이제 슬램 테크닉이라고 해갖고 위험 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이거는 그 영국의 HSE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Health Safety Executive. 그래서 영국의 보건안전청이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보건안전청. 이 보건안전청에서 제시한 실험 테크닉인데, 그러니까 위험 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이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스탑, S죠. 룩, 확인, 평가, 어세스, 안전하게 작업할 준비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 다음에 여기 뭐 평가하면 지식, 기술, 훈련, 보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 매니지 해갖고 현재의 모든 위험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함. 그래서 앞자를 따라서 슬램 테크니크라고 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회의의 TBM에서 활용하는 원포인트 시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지게차에 관한 5년간에 61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점검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서 안전 툴박스 미팅을 하게 되면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TBM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도 원포인트 시트니까 이동식 사다리에 관한 것도 원포인트 시트가 있죠.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어떠한 것이 위험의 요인이 있구나, 유해 위험 요인이 있구나. 그러면 이 원포인트 시트 요거만 찾아서 그것을 활용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현장의 안전 관리를 확보할 수 있죠.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 이게 다 산업안전공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자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아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부분 5년간 사망 사고가 난 것들을 가지고서 원포인트 시트를 만든 거니까 자기 작업장에 그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TBM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이거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무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1919년에 폐지되기 전까지는 무죄 운동을 계속했죠. 그래갖고 무죄 뭐 100만 시간 뭐 몇만 시간 해갖고 그것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혜택도 주고 또 그거에서 인센티브를 근로자에게 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품도 주고 뭐 그랬죠.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 이러한 무제 운동으로 인해서 뭐 몇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백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그 제 산재가 계속 은폐가 되는 그러한 폐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그전에도 도입했지만 무제 운동을 2019년에 폐지를 했단 말이에요. 상을 주는 걸 폐지한 거죠. 그래 현장에서는 무제 운동이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 은폐만 없다만 그것의 무제 운동의 3대 원칙이나 기본 이념이 무해 원칙, 선취 원칙, 참여 원칙. 무해 원칙은 뭐예요? 근원적으로 이 산업재해 근원적인 요소를 다 제거할 수 있다는 거. 선취 원칙은 안전제일 원칙은 안전제일을 제일 먼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참여 원칙은 근로자의 전원 그 일치 협력해서 참여해야 된다. 이게 사람 사는데도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게 선취 원칙, 참여 원칙.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저거는 가끔가다 혼자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안전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일본에서 주로 사행하던 게 OS 운동. 그러니까 일본 말로는 S로 다 시작돼서 OS 운동인데 내가 일본 말을 잘 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기본이죠, 기본. 기본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활동의 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이게 참 어렵죠. 정리라고 하는 것은 쓰지 않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버리는 거예요. 정돈이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알면서 금방 찾는 거. 청소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 깨끗, 청결이라는 것은 뭐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깨끗하게 하는 거. 오염물 지적을 없애고 청소 정돈하여 깨끗한 상 청결. 그 다음에 스즈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데 습관화, 수칙 준수, 뭐 철저한 뭐 태도. 철저하게 지키는 태도. 이렇게 해서 OS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습관화, 뭐 생활화, 수칙 준수. 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습관화도 보통 수칙 준수, 뭐 이것도 같은 의미로 다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이 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법이었는데 그 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걸 하느냐? 왜 과거를 알아야지 현재가 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또 위험 예지 훈련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해요.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위험 예지 훈련은 감수성 훈련, 집중력 훈련, 문제 해결 훈련 뭐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감수성 훈련은 개별 훈련으로서 발견, 파악, 해결하는 거. 집중력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를 해갖고 대화하고 사고와 합의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 뭐 이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서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서로 고민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위험 예지 훈련 4라운드 기법 뭐 지적 확인, 터치 앤 콜, 그다음에 TBM, 뭐 TBM은 이미 우리가 외우성 평가의 성실 평가로 얘기를 했죠. 어, 작업적 안전 점검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작업 안전 점검 회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위험 예지 훈련의 4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죠. 준비 도입을 하고
1라운드, 2라운드, 현상 파악, 2라운드 본질 추구, 3라운드는 대책 수립, 5라운드는 벽보 설정.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적 확인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서로 모여서 지적하고 확인하는 거죠. 산소 농도 21%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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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웃지고, 줄거리 상태 좋아, 좋아, 압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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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터치 앤 콜을 함으로써 뭐 터치 앤 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어떠한 이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 나와 있죠. 전원의 스킨십, 일체감, 연대감, 작업 현장의 동료의 무의식적으로 안전행동을 하는 효과, 위험예지 훈련, 단기간 미팅 작업 종료 시즌, 무지개로 나가자 좋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소리만 내는 형태의 것이 되는 것도 좀 문제이지만 그래도 어, 작업 전에 의식 수준을 높이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난상 토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상 토론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잘 돼야지만이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좀 난성토로하면 마치 자기를 비평하는 줄 알고 막 그 화를 내고 또 윗사람들은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 저 서양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브레인스토밍을 정말 잘해요. 난상토론. 자유분방을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량 발언하고 비판을 금지하고 수정 발언을 하고 사원칙이란 말이에요. 자유분방.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너무 엉뚱한 얘기라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혁신이라고 하는 이노베이션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맨날 같은 얘기에 같은 사람만 모여서 얘기하면 그게 혁신이 되겠어요. 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나와야지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아주 그냥 기발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니까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꼭 하는 거 편하게 얘기해 보자. 우리 다 한번.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간 행동, 그 불안전 행동 관찰이라고 하는 증경에서 행동 기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최근에 대기업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 기반 안전, behavior based safety. 행동 기반 안전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듀퐁에서 얘기하는 스탑 훈련이에요. 스탑 훈련. 그래서 스탑 훈련, 세이프티 트레이닝 오브저베이션 프로그램. 이게 오브저베이션 한다는 게 관찰을 한다는 게 관찰. 그러니까 숙련된 안전 관리사는 불안전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고 정지시키고 관찰하고 조치하고 보고하고 보고도 있고 서로 합의하고 뭐 이런 형태가 스탑 기법입니다. 듀퐁에서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화학 공장에서는 이 스탑 기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안전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옵저베이션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연구되어 있다. 그래서 안전순찰제도 안전 관찰 훈련 과정 뭐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기본은 뭐냐? 행동 기반의 안전이다. 프로그램입니다. BBS라고 하는 그 행동 기반의 안전 프로그램이 대기업에서 도입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확인 오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 모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게 뭐 쓰는 게
각각 다르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엄지인데 엄이 빠졌네. 엄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게 엄지입니다. 모지, 마음, 엄지. 그러니까 집게 손가락, 시지, 가운데 손가락, 넷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엄지가 빠졌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해서 엄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마음, 복장, 규정, 정병. 아, 이걸 어떻게 암기하나? 이게 좀 아주 음복, 규정, 확인 이렇게 해서 암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시험 볼 때는 이러한 이러한 것으로 해갖고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안전보건 체제. 체제는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조직의 구성과 역할을 얘기하는 거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중대재해법에 있어서의 운영과 사업적인 안전보건 전반의 운영과 경영에 관한 규정 업무를 얘기한다. 아홉 가지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과 이행 요령 조치가 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 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안전 관리 체계 하면 조직과 구성을 다 썼어요. 그런데 이 중대재해법이 생기니까 체계와 체제를 구분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으로서는 시스템적인 것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 그 도구로서는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가 코샤 MS하고 ISO 45000일 이게 최근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ISO 45000이라고 코샤 MS.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이쪽으로 두 개로 구분됐단 말이에요. ISO 45000이 이건 국제적인 규격이니까 만들어지니까 안전보건공단에서도 코샤 MS로 구축을 해갖고 서로 같이 공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체계에서 이 이사의 보고 및 승인을 하는 건이 있죠. 세부 내용이 뭐예요? 이런 것들. 이건 뭐 주관식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뭐 법규 내용을 우리가 암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선임 방법하고 그 종류 및 규모 하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되는가? 완전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은 안전관리 전문 기관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도 다시 보시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총괄 책임자는 건설업인 경우에 이게 결국은 도급 사업인 경우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건설업 외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선박, 보트, 건조 이런 건 50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경우. 건설업인 경우는 총 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제 도급 사업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른 데서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보통 안전보건협의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참여자하고 대상, 실시주기. 근데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개념이었죠. 아까 산업법하고는 다른 거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다른 개념이다. 산업안전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매번 얘기를 하지만 시험은 그 산업안전관리로는 그 제휴율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학 계산기가 필요하다는 것과 문제는 20문제지만 계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그 모두 고르 시험 문제가 좀 몇 문제 있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고 시간은 40분을 줬죠.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 평가하기, 정리하기, 그리고 라이브 강의 3, 4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다른 것들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분 내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을 하셨고요. 여러분들 중에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 녹화를